자, 물권 변동론 들어갑니다. 물권 변동론 볼게.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력 없다. 중간에 양가로 1번 있죠. 첫 번째, 등기 믿고 거래한 자 보호되지 않아요. 자, 물권행 유인론 맨 밑에 봐요. 맨 밑에 판례. 이게 아주 기본되고 가장 민법의 기초예요. 기초.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됐습니다. 무효죠. 취소 해제도 무효니까. 매매가 무효면 넘어간 등기도 무효예요. 넘어간 등기가 무효라는 얘기는 을은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은 가백의 당연 복귀. 그래서 소유권은 당연 복귀. 당연 복귀가 뭐냐? 말소 등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187조예요. 등기 필요 없다. 자, 부동산 물권 여기만 별 2개 하십니다. 방금 한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 소유권은 당연 복귀, 말소 등기 없다.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별 2개 하시고, 부동산 물권 변동 법률 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법률 행위 계약을 생각하시고 등기해야 돼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작년에 나왔죠. 자, 법률 규정 법 전문법입니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상속 경매가 중요하죠. 상속 경매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행위 아니죠. 상속 경매. 경매 법률행위 아니에요. 이와 같은 법률 규정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분하려면 등기하고 팔아야 돼요. 등기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엎어쳐요. 상속받았습니다. 나 죽을 때까지 내 앞으로 등기 안고 봐도 내 소유자예요. 하지만 이 아파트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 때는 매매를 통해서 그 사람은 이 아파트 소유권 취득하죠. 상대방은. 따라서 이 사람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꽂아야 돼요. 그러려면 나한테 먼저 등기 꽂고 이전 등기로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는 등기 필요 없어요. 하지만 처분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팔려면 내 앞으로 등기 꽂고 상대방에게 이전 등기 넘겨줘야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게 단서 규정이에요. 자, 등기해야 되는 것, 법률행위면 등기해야 되고요. 법률행위가 아니면 등기 필요 없어요. 이렇게 꽉 잡으면 굳이 안 해도 돼요. 이 많은 것들을. 그래서 법률행위인지 아닌지만 판단합니다. 예외만 딱 외워주면 돼요. 예외는 2개밖에 없거든요. 자, 봅니다. 매매 계약이죠. 매매 예약 계약이에요. 설정 계약이죠. 협의 분할 협의 계약이에요. 포기합니다. 법률행위.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포기합니다.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포기합니다가 등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포기합니다가 의사표시라는 것을 빨리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의사표시 이꼴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공유 지분 포기든 합유 지분 포기든 키워드는 포기예요. 포기.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지. 자, 법률행위 아닌데도 등기해야 되는 게 그 밑에 2개예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판결이에요. 이행판결. 점유취득시효. 법률행위 아니에요. 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아닌데도 이 2개는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이에요. 따라서 외워야 돼요. 이행판결, 점유취득시효는 법률행위가 아닌데도 등기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왕별합니다. 이행판결, 점유취득시효. 이행판결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라고 명하는 판결이 있다는 식으로 우리 지문에 나와요. 그래서 등기 쳐라. 그 위에서는 다 쉬우니까 협의분할 포기, 여기에 별 3개 합니다. 협의분할 포기, 공유지분 포기 작년에 나왔어요. 자, 법률 규정 상속 경매가 중요합니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저는 상공판경 그렇게 외우라고요. 상공판경 얘들 다 법률 규정이에요. 등기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편 넘겨요. 기타 얘들 다 등기 필요 없습니다. 다 법률행위 아니에요. 외우지 마시고 법률행위 아니니까 등기 필요 없다. 그렇게 가면 돼요. 건물 신축 법률행위 아니죠? 등기 필요 없어요. 매매가 무효 취소 해제로 무효가 됐네요. 매매가 무효가 됐네요. 벌어진 현상이에요. 무효가 됐네요. 취소 해제는 법률행위인데 취소 해제에 꽂히면 큰일 나요. 취소 해제로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취소 해제를 별도로 괄호 열고 닫아버려요. 취소 해제로 앞으로 화살표로 하세요. 무효가 됐다고. 무효 취소 해제돼 있잖아요. 그러면 교재는 이렇게 돼 있지만 다시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만드세요. 그러면 같은 거야. 무효가 됐네. 벌어진 현상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취소 해제된 경우에도 무효가 됐어요. 벌어진 현상이에요. 따라서 등기 필요 없어. 당연 복귀 이게. 당연 복귀. 법정, 법률 규정이죠. 법정이 붙으면 다 등기 필요 없어. 그래서 법정 지상권 우리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 거기서 나와요. 법정 갱신. 등기 필요 없이 대항할 수 있어요. 맨 마지막. 분묘 기지권. 묘죠. 묘 등기 필요 없어. 왜? 등기가 안 돼요. 묘는. 그래서 등기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기간 만료했네요. 용익권에서 기간이 만료했네요. 벌어진 현상. 돈 갚아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네요. 벌어진 현상. 다 법률행위 아니에요. 따라서 등기 필요 없어. 결국 건물 올렸다. 법률행위 아니네. 매매가 무효가 됐네. 벌어진 현상. 법률행위 아니죠. 법정 여기서 법률 규정 등기 필요 없죠. 기간 만료했네. 벌어진 현상. 돈 갚아서 내 채권이 소멸했네. 벌어진 현상. 법률행위 아니죠. 따라서 등기 필요 없어. 멸혼소 물건이 멸실됐네. 벌어진 현상. 혼동이 일어났네. 벌어진 현상. 시효가 완성 10년 지나서 완성됐네. 다 벌어진 현상이에요. 법률행위 아니야. 계약 아니에요. 그래서 다 등기 필요 없어. 그래서 멸혼소 그 다음에 포 물권 공통소멸사회가 멸혼소포 제가 4가지 애호라고 하는데 나중에 제한물권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멸혼소포 중 포기만 의사표시 법률행위고 앞에 있는 멸혼소는 특히 혼동이 시험 나요. 혼동 법률행위 아니. 혼동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제한물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어요. 혼동이 일어났어요. 벌어진 현상이에요. 법 규정에 따라 제한물권은 소멸해요. 혼동이 일어났네. 법률 규정 법률행위 아니라는 걸 캐치하시면 돼요. 자, 집합건물 구분소유권 취득. 건설사는 등기 필요 없어요. 등기 전에 건물 완성하면 아파트 지어지면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그 다음 집합건물 나오죠. 공용부분 엘리베이터 등기 필요 없어요. 공용부분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잘 나와요. 해제 조건은 몰라도 돼요. 해제 조건은 그냥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자 이제 별을 합니다. 신축, 당연복귀, 법정 여기까지가 왕별이에요. 기타에서 건물 신축, 채권행위 실효로 인한 물권의 당연복귀, 법정 붙은 것들 여기가 왕별. 그다음 기간 만료,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네요. 여기가 별 2개. 집합건물법 2개, 별 2개. 그 다음 경매 별 3개입니다. 매각대금 완납시 여기까지 하세요. 언제 소유권 취득하느냐? 경락인이 매각대금 완납한 때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별 3개예요. 그 다음 앞으로 가요. 상속 별 3개. 피상속인이 앞에 상속 있죠. 1번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 별 3개. 공인징수 판결은 형성 판결에 한해요. 밑줄 형성 판결은 우리 시험범위에서는 딱 하나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거 판결 주문이 어떻게 나오냐면 판사님이 찢어버려요. 요렇게 한다로 끝나요. 근데 이전 등기는 너 소유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판결 주문이 이행하라 명령하는 거고 이게 이행 판결. 형성은 바로 법률 관계를 형성시켜버려. 판사님이 찢어버려요. 분할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분할한다. 판사님이 분할해버려. 그래서 형성해버린 거예요. 형성이 뭐예요? 형성, 이룰성이잖아요. 형태를. 그래서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권리가 형성권이 바로 형성해버리는 걸 형성권, 형성 판결 그래요. 형성 판결만 등기 필요 없어요. 당연히 나왔으니까 안 나와요. 자, 갑니다. 등기제도 가요. 등기제도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양은 많은데 한 문제밖에 안 나와. 작년에는 2문제 반 나왔어요. 체험으로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우리 2차 과목에 등기법이 있잖아요. 등기법이 있으니까 물권법에서는 많이 안 내.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양은 많은데 등기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작년에 등기 청구권 나왔고 일단 목차를 적을게요. 작년에 의외로 등기 파트가 많이 나왔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 다 나왔어요. 등기 파트가 어려워요. 물권법에서 등기 파트 이 파트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공부해 되게 어렵고요. 양도 많고요. 먼저 중간 생략 등기를 잡아야 돼요. 중간 생략 등기. 그 다음 등기 청구권을 잡아야 돼요. 등기 청구권. 세 번째가 우리 시험엔 잘 안 나와요. 가등기. 작년에 안 나와서 하는 거예요. 가등기. 마지막으로 등기의 추정력.
등기에서는 이걸 잡으면 돼요. 이 네 개를 잡아야 되는데, 어우, 작년에 어쩐 일로 이거 한 문제 나왔고요. 이거 한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에서 지문 섞여서 두 문제 반이 나왔어요. 의외였죠? 그러면 올해는 만약 나온다면 중간 생략 등기, 가등기 나올 거예요. 등기 추정력 안 나와요. 등기 정보 안 나와요. 작년에 한 문제짜리 나오면 안 나와요. 나와도 지문 하나쯤 나와요. 아예 버리지는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중요한 것만 보면 돼요. 중간 생략 등기 올해 잡아야 돼요. 올해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요. 저 중간 생략 등기를 들어가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이제 한두 개 보는 거예요. 어디를 보느냐? 등기의 실질적 유효 요건 있죠. 제목은 필요 없어요. 자, 내가 샀습니다. 돈 주고 샀죠. 즉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비록 이 등기에 문제가 있더라도 대법원은 무조건 이 등기 유효로 봐요. 이게 등기 실질적 유효 요건 왼쪽 58페이지에 2번에 첫 번째 내용이 있죠. 자, 판례는 물권 변동권이 불일치 또는 법에 위반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돈 주고 샀다면, 즉 실체관계가 있다면 이 등기는 문제는 있지만 무효로 보지 않아요. 유효로 봐요. 이걸 실체관계 부합 법리라고 해요. 등기 파트에서는 이 실체관계 부합 법리를 알아야지 맞춰요. 답을.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법을 위반했든 문제가 있든 우리 대법원은 무조건 유효로 봐요. 그래서 등기 파트에서 이 등기가 무효다 유효다로 지문이 나오면 잘 모르겠으면 유효다 하면 맞는 지문으로 가버려도 되고요. 이 등기는 무효다 하면 X 지문일 확률이 90%예요. 그래서 이 실체관계 부합 법리 때문에 그래요. 자, 오른쪽 갑니다.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갑이 을에게 토지 증여했어요. 근데 증여세 아끼려고 등기 원인을 매매한 것처럼 꾸며요. 그래서 등기 칩니다. 을 앞으로. 자, 이건 매매가 없죠. 그런데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이 등기는 원래 무효예요. 하지만 을은 위조했어요? 증여받았죠. 증여받았네. 따라서 이거 실체관계라는 증여라는 실체관계가 있는 거예요. 을이 무단으로 등기한 게 아니죠. 갑이 줬어요. 공짜로 증여. 매매는 없지만 증여받았네? 선생님 증여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유효해 드릴게요. 이거예요. 그래서 을명의 등기 유효, 을은 소유자. 이게 어디서 우리가 한번 했어요. 어디서 했을까요? 증여인데 매매한 것처럼. 그렇죠. 통정의 표시에서 나와요. 통정의 표시에서 매매는 가장매매로 무효. 하지만 증여는 숨겨진 은닉행위로 유효. 증여가 유효니까 을은 소유자. 을이 팔았어요. 병에게. 병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 왜? 을이 소유자니까. 앞놈을 보라겠죠. 뒷놈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마느냐는 내한테 판 앞에 놈이 소유자냐 아니냐. 승계취득의 법리. 그것만 알면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느냐 마느냐 엄청나게 나와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제일 어렵거든. 민법 총칙에서. 앞에 놈만 봐. 앞에 놈이 소유자야 소유권 취득. 악이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장난쳐요. 되게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쉬워. 앞에 놈이 소유자면 소유권 취득. 소유자 아니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그대로 승계돼요. 승계취득의 법리. 그것만 꽉 잡으면 민법 총칙에 그 헷갈린 파트가 잡혀요. 이것도 마찬가지. 을이 소유자죠. 따라서 병 여기는 없지만 병한테 팔았어. 병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 거기에 은닉행위 있으니까 나중에 같이 하시고. 이게 실체관계 부합법리예요. 증여받으셨네요. 실체관계 있네요. 매매는 없지만 증여받으셨네요. 유효. 자, 무효등기 유용 아주 중요해요. 자, 실제와 다른 등기 원인 그거 별 2개 하세요. 작년에 안 나왔으니까 지문 하나로 나올 수 있어요. 어차피 통정에서도 중요하니까 별 2개 하시고. 무효등기 유형이에요. 무효등기 유형은 아주 중요해요. 종류가 2개가 있어요. 보존등기를 재활용하는 거고 유형은 재활용하자예요. 무효등기인데 원래 무효등기는 말소해야 되죠. 말소해야 돼. 근데 다시 실체관계가 부합했어요. 그럴 때 기존에 있던 등기를 무효인데도 우리 다시 재활용해보자. 등기비용 좀 아끼게. 말소하고 새로 등기쳐야 되는데 이 돈 좀 아끼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무효등기를 재활용해보자. 이게 무효등기 유형인데 2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보존등기는 절대 유용할 수 없어요. 보존등기는 절대 유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문장으로 나와요. 건물이 멸실됐습니다. 기존에 보존등기가 있었겠죠. 이 멸실건물 보존등기를 신축 건물, 새로 올린 건물 보존등기로 절대 유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보존 등기는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존 등기는 무조건 엄격해요. 대법원은. 보존 등기만큼은. 그래서 여기 왕별이에요. 멸실 건물 보존 등기, 신축 건물 보존 등기로 절대 유용할 수 없다. 이 결론을 하기 위해서는 보존 등기는 절대 재활용 안 돼. 절대 안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보존 등기가 아닌 권리 등기예요. 권리 등기 재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당권 설정해 놨어요. 근데 돈 갚았어요. 그러면 피담보채권 변제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 따라서 이 등기는 무효 등기가 돼요. 말로 하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야 돼. 민법은 그래야 돼. 자, 저당권 쳤어요. 1억 빌려주고 얘가 은행이에요. 갚았어요. 변제. 그러면 저당권자의 채권은 소멸하죠.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해요. 따라서 이 등기는 무효 등기가 돼요. 없는 저당권의 등기가 저당권자로 설정되게 돼 있으니까 무효 등기예요. 그럼 원래 말소해야 돼요. 그런데 1년 후에 다시 또 1억을 대출해 줬어. 1년 동안 이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네요. 그러니까 1년 전 등기를 우리 재활용하자 하는 거예요. 야, 이 무효 등기 재활용하자. 이게 무효 등기 재활용 유용이에요. 돼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서로 등기 비용 아끼죠. 말소하고 새로 또 저당권 설정 등기해야 되는데 돈 들잖아요. 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하는 게 무효 등기 재활용 유용 허용돼요. 보존 등기는 안 되지만 상난 권리 등기는 됩니다. 단 전제가 있어요. 그 사이에 병이라는 2번 저당권자가 생겼어요. 1년 사이에. 그러면 이 1년 후에 돈 빌려줬다고 해서 실체관계가 생겼죠. 실체관계가 생기니까 무효등기 유용이 돼요. 원칙 돼요. 하지만 1번 내가 의뢰했는데 그 후에 2번 제3자 병이 저당권 2번 저당권자 있어.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내가 1번으로 다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무효등기가 올라가야 되죠. 1번으로. 그래서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나중에 무효등기 재활용 1번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피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깔려요. 무효등기 유용은 가능한데 단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이런 말이 붙어요. 등기부상 이해관계에 있는 3자 누구냐? 병을 말해. 2번 저당권자 병. 이런 놈이 없으면 나중에 실체관계가 생기면 다시 돈 빌려주면 기존에 돈 갚아서 무효로 됐던 이 저당권 등기 재활용 가능하다. 그래서 그대로예요. 무효 등기 유용은 등기부상 3자가 없는 한 가능, 허용. 자, 유용합니다. 소급표 있을까요? 없을까요? 1년 전으로 소급할까요? 안 그래요. 유용 합의한 때부터. 왜? 등기부상 이런 게 없죠. 그러면 1년 후부터 이 저당권 등기 유효한 거예요. 1년 전 등기 박혀 있던 때로부터 유효가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가등기로 우리 시험 나와요. 무효인 가등기를 나중에 실체관계 부합했어요. 뭔가 생겼어. 우리 재활용하자. 가능합니다. 언제부터? 유용하기로 하면 그때부터. 전에 가등기 쳤던 무효사유가 발생했던 그 과거로 소급해서 처음부터 다시 유효되는 게 아니에요. 소급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무효등기, 무효가등기 유용. 이게 판례라. 이것만 나와요. 무효가등기를 유용한 경우 유용하기로 재활용하기로 합의한 때부터 이제 유효가 돼. 그때부터 유효지. 과거 가등기 쳤던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해서 그때부터 처음부터 유효로 되진 않는다. 즉 소급표 없다. 자, 그러면 무효 가등기 유용한 경우 소급표가 있느냐 없느냐 헷갈리겠죠. 일주일 지나면. 지금은 외웠어. 일주일 지나면 헷갈려요. 모든 것은 우리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일주일이 뭐야. 이틀 지나면 헷갈리지. 있다 없다 암기는요. 그래서 2차 과목을 죽어라고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있고 그러다 보면 자기 거 되는 거죠. 대신 그것도 제가 얘기했죠. 이해하고 외우시라고. 그러면 훨씬 그 망각으로 가는 그걸 잡아낼 수 있다고. 특히 민법은 그래야 돼요. 특히 민법은 이유를 통해서 외워버려야지 망각으로 가는 걸 잡는 거예요. 왜 무효 가등기 유용할 때 이게 소급표가 없느냐? 무효 행위 추인하고 똑같아요. 등기를 무효 법률행위로 바꿔버려요.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우리 민법 총칙에서 많이 했어. 거기서 제가 왕별했어요. 무효행위 추인, 가장매매, 상대적 무효만 진짜 매매로
추인할 수 있다겠죠. 절대적 무효는 추인 안 돼요. 법률행위 파트는 절대 추인 안 돼. 반사회로 무효인데 우리가 유효로 하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행위를 유효로 재활용하자. 이게 무효행위 추인인데 상대적 무효 파트만 되고 무효행위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매매, 진짜 매매로 본다라는 법조문에 따라 추인한 때 한 달 전에 통정 매매했어요. 등기했어요. 한 달 후에 진짜 팔기로 했어. 가장 매매를 5월 1일 날 했어요. 을 앞으로 등기를 5월 1일 날 했어. 그런데 한 달 후 6월 1일 날 야 우리 진짜 너 사 5억 줘. 진짜 줘. 갑하고 을이 가장 매매했죠. 등기가 5월 1일. 한 달 후 6월 1일 날 을이 진짜 사기로 했어. 5억 주고. 그러면 원래는 통정 무효니까 이 등기는 무효잖아요. 무효 등기예요. 원래는 말소하고 진짜 매매하면 새로 이전 등기를 새로 꼽는 게 정상적인 절차예요. 근데 이거 재활용하자 할 수 있는 거죠. 무효 등기 유형. 그러면 이게 가장 매매에 있어서 무효임에도 가장 매매 무효임에도 무효행위 추인하는 거죠. 한 달 후 추인합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 새 매매계약 새 매매계약이 되는 거예요. 진짜 매매죠. 진짜 팔기로 한 가짜 매매에서 진짜 매매가 돼요. 그러면 이때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효력도 이때 발생해요. 새로운 매매계약으로서 성립 효력은 6월 1일부터.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한 달 전으로 소급하지 않아요. 추인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걸 외워놔야 돼.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니까 새로운 법률행위는 새 매매. 법률행위는 매매계약이잖아요. 새 매매니까 이날 계약서 쓴 거하고 똑같아요. 이날 계약서 쓰니까 효력은 언제 발생해요? 이날 발생해야지. 계약서 이날 썼는데. 그래서 과거로 거슬러 가지 않아요. 이게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효가 없다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무효에서 나오면 이게 무조건 예 정답 지금 봐고. 절대적 무효 추인하는데 상대적 무효만 돼. 상대적 무효만 돼. 예하고 추인은 소급효 없다. 무조건 여기다 정답 지금 봐가요. 나올 게 뻔해요. 똑같아. 무효 등기 유효용도 무효행위 추인하고 똑같아요. 소급효가 없다. 그래서 무효가 된 경우 이거 기출 2번이에요. 무효가 된 경우 소급하지 않는다. 반드시 알세요. 소급효 없다. 이 결론이 흔들리지 않으면 무효행위 추인 소급효 없다. 그걸 끄집어 와요. 같이 하는 거예요. 무효행위 추인 무효 등기 유효용은 소급효 없다. 자, 멸시금은 그거 왕별했죠. 밑에는 별 2개예요. 2개, 세 번째 판례는 별 2개만 해요. 자, 중간생략 등기 갑니다. 중간생략 등기를 잡아야 돼요. 올해 한 문제짜리로 나올 수도 있고 지문 하나는 무조건 나와요. 올해 한 문제짜리로 나오길 바라세요. 잡을 수 있어요. 자, 먼저 이해합니다. 갑이 을에게 팔아요. 매매. 을이 다시 병에게 팝니다. 전매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 꺾고 이전 등기 넘겨주는 게 정상적 법이 정한 방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근데 을이 등기 치고 하면 세무서에 걸리고 양도소득세 내야 하고 등기 비용 들고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갑한테 얘기해서 야 갑, 병 앞으로 다이렉트로 등기하자. 이게 중간자가 생략된 등기에서 중간 생략 등기예요. 이거 법 위반이에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이 앞으로 등기하고 등기 넘겨. 이게 법 규정인데 법을 위반했죠. 법을 위반. 법 위반했으니까 등기 특별법은 무조건 강행 규정이에요. 무조건 강행 규정. 이 등기가 무효가 돼요. 자, 그런데 병은 을에게 5억 주고 샀죠. 우리 대법원은요. 법 위반했네요. 저도 돈 주고 샀는데요, 판사님 하는 거예요. 위조 안 하셨어요? 네, 5억 줬어요. 그러면 실체관계 부합으로 바꿔버려요. 돈 주고 사셨어요. 그러면 당신 등기는 법 위반이라는 문제는 있지만 무효지만 돈 주고 사셨네요. 실체관계가 있네요. 돈 주고 사셨으니까 당신 등기 유효로 볼게요.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가 실체관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매매계약 했잖아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등기 절차는 법을 위반했지만 문제는 있지만 돈 주고 샀으니까 실체관계 부합법률에 따라 유효. 자, 등기를 유효를 보려면 이 매매도 유효로 봐야 되고 따라서 이 법도 위반했지만 무효로 안 봐야 돼. 그래서 이 법도 단속 규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 와요.
이 법이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유효가 아니야. 등기부터 출발해요. 돈 주고 샀으니까 실체관계 부합하니까 등기 유효. 등기 유효로 봐야 되니까 앞놈도 다 유효로 봐야 돼요. 그래서 단속 규정으로 되는 거고 미등기 전매도 유효가 되는 거고 중간 생략 등기도 유효로 되는 거예요. 결국 시작점은 얘예요. 실체관계 부합법리. 자, 이게 중간 생략 등기인데 중간 생략 등기는 무조건 유효다 생각하시면 돼요. 딱 하나 무효가 되는 경우 있어. 언제 중간 생략 등기가 무효로 되죠?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란 말만 나오면 무조건 무효예요.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나쁜 놈으로 봐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이 말만 없으면 중간생략 무조건 유효로 끝나야 돼. 우리 시험은. 왜 그러면 하나가 더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법률 관계 봅니다. 등기 쳤을 때 이런 현상이 있는 거고 이제는 병이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근거로 어떻게 자기 앞으로 등기를 격려하느냐.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사례 문제로. 갑을병. 병이 최초 매도인 갑에게 등기 달라고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세 사람 간, 삼자 간 전원 합의가 있어야 돼. 이걸 외워야 돼요. 삼자 간 전원 합의가 있었을 때만 병은 최초 매도인 갑을 상대로 등기 달라 할 수 있어요. 세 사람 간 전원이 합의를 해야 돼요. 갑에게서 병으로 다이렉트로 등기직으로 중간 생략 등기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돼. 이게 중간 생략 등기하고 한 합의. 전원이 있어야 돼. 따라서 이제 흘려요. 세 놈 간 전원 합의가 있어야 병이 갑에게 직접 달라고 할 수 있지. 전원 합의가 없어. 그러면 직접 달라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전원 합의가 없다면 직접 병이 갑에게 직접 달라고 할 수 없다로 끝나요. 이게 엄청 잘 나온다는 얘기지. 그 다음 삼자 간 전원 합의가 있어야 직접 달라고 할 수 있고 없다면 직접은 못하고. 그러면 항상 직접 못하면 어떻게? 항상 직접 못하면 대위. 우리 시험에서 대위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할 수 있다가 99%예요. 물론 1%는 있어. 근데 그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위란 말이 나오면 할 수 있다 하면 그러겠지? 하고 넘기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삼자 간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갑이 합의를 안 해줘요. 동의를 안 해줘. 어른 세금 좀 아끼려고 양도세 좀 안 내려고 꼭 중간생략 때 하고 싶은데 이놈이 동의를 안 해줘. 그러면 이런 방법을 써요. 어른 갑에게 등기청구권이 있죠. 등기청구권은 채권이에요. 얘 등기 안 쳤으니까 매수인은 무조건 채권이에요. 매수인은 매수인이죠.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무조건 채권. 달라 채권이에요. 채권 양도 법리란 게 있어요.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요. 얘는 1억 빌려준 대여금 채권자. 얘는 1억 빌린 채무자예요. 그러면 6개월 후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6개월 후 갑은 을에게 갚아야겠죠. 그런데 6개월 되기 전에 을이 갑자기 1억이 필요해요. 6개월 후 받아야 되는데 아직 3개월 남았는데 돈이 엄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을 팔아요. 병에게 채권을 양도해요. 그러면 이 채권은 불확실하죠. 나중에 갑이 줄지 어쩔지 뭘 믿고 얘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싸게 사요. 채권 양도는 1억을 다 제값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할인해서 팔아요. 어때 그런 거 몰라도 되고 이게 채권 양도. 그러면 6개월이 됐어요. 병이 갑한테 와서 야 갑 내가 네 채권자거든 나한테 1억 갚아. 할 수 있을까요? 없어. 갑은 병을 모르죠. 당신 누구요? 하면 끝나요. 즉 무슨 얘기냐? 채권 양도는 반드시 두 사람 사이에서 양도 계약은 이루어지지만 채무자라는 갑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두 사람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죠. 그래서 채권 양도는 양도하면 반드시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권 양도는 을이 갑에게 전화해요. 내용증명을 보내죠. 야 갑 내가 네 채권 1억을 병에게 양도했으니까 변제기 되면 병한테 갚어 하고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가입자가 아하 내 채권자가 바뀌었군 병으로. 그러면 나중에 6개월 지나면 병한테 갚고 얘한테는 갚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양도는 양도 채권이 넘어갔다는 사실 양도됐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려줘야 돼. 돈 갚아야 될 채무자 알려줘야지 병한테 나중에 갚고 얘가 찾아오면 그때 받았어요. 연락 받았어요. 당신한테 넘겼다는 사실을. 그래서 병에게 갚는 거. 이게 채권 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 대항 요건이에요.
문제는 중간생략 등기에서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닌 이게 채권법 총론에 나와요. 우리 시험 범위 아니야. 이 판례가 나와버리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얘기를 이해를 가요. 자, 등기 청구권은 채권, 의리, 얘가 중간생략 등기죠. 합의 좀 해주면 좋은데 전원 합의가 있어야 직접 등기가 쳐지니까 안 해줘. 머리 씁니다. 아, 이거 채권이니까 양도합니다. 그 다음에 통지해요. 나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이기 때문에 병이 양도했어. 며칠 후에 병에게서 등기 달라고 청구 오면 줘. 얘한테 채권 양도했어. 변제기 때 얘한테 갚어. 한 구조하고 똑같아요? 들지 않아요? 똑같아. 내가 등기 청구권 채권 병에 양도했어. 며칠 후에 병이 달라고 하면 등기 달라고 하면 줘. 나중에 얘한테 갚어.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했어요. 그러면 병한테 일주일 후 전화가 와요. 갑에게. 야, 며칠 전에 을에게 연락 받았죠? 나한테 등기 청구 넘겼다고 얘기 들었죠? 등기 주세요. 쳐들어왔어. 갑은 줘야 되느냐 이 문제예요. 보통 채권 양도 같으면 줘야 돼요. 줘야 된다고 했죠? 양도만 무조건 통지만 하면 줘야 돼. 얘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채권 양도의 자율성 때문에. 근데 등기청구는 안 돼요. 등기청구는 대법원이 일반 채권 양도 법리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양도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 병이 갑에게 등기 달라고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얘가 동의나 승낙을 해야 돼요. 등기청구권 양도에 대해서 갑이 오케이 해야 돼요. 오케이 해야만 병은 갑에게 등기 달라 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중간 양수인, 중간 매수인 을이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최종 양수인 병에게 양도하고 이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 달라 할 수는 없다. 통지한 것만으로는 직접 달라 할 수 없다가 옳은 지문, X지문. 을이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이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면 병은 갑에게 등기 달라 할 수 있다 하면 X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O지문을 내 걸로 만들어야겠죠.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양도한 사실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승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등기 청구권 양도에 승낙이 있어야만 직접 달라 할 수 있다. 엄청 중요해요. 자, 또 하나 합니다. 5월 1일 날 합의가 됐어요. 갑, 을, 병, 즉 갑의 합의가 가장 중요해요. 중간생략 때 얘가 오케이 해줘야지 넘어가요. 등기가 얘한테 넘어가죠. 얘가 오케이 해줘야 돼. 자, 합의했어. 다행히 갑도 오케이 했어요. 자, 을이 합의하고 돌아왔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 을이. 왜 잠이 안 올까요? 자기 원하는 대로 세금도 절약하고 오케이 얘가 합의해줘서 기분 좋게 술 한잔 마시고 들어왔어. 근데 막상 잠잘래니까 잠이 안 와. 왜? 얘가 A형이요. 근데 소심해졌어. 술 깨니까 들키면 어떡하지? 걸리면 어떡하지? 이거 법 위반이라 감옥 가요. 감옥 가요. 탈세.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감옥 가. 따라서 갑자기 겁이 난 거야. 안 되겠다. 그냥 돈보다 나 감옥 가기 싫어. A형. 다음날 전화해요. 야, 갑, 어제는 중간생략 하기로 우리 합의했지만 나 마음 바뀌었어. 그냥 법대로 하자. 나한테 등기 넘겨줘. 중간생략 하지 말자. 번복을 할 수 있어야겠어요? 아니면 한 번 했으니까 구속되겠어요? 번복할 수 있어야 돼. 계약은 파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려면 세 사람 간 중간생략 합의가 있어.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란 얘기는 갑에게서 병으로 다이렉트로 등기를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확정화 돼버리냐는 얘기야. 즉 갑에게서 병으로 등기 넘겨주기로 한번 합의했다면 더 이상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줄 채무가 없어지느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즉 이걸 반대로 벗죠.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고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중간 생략들이 직접 등기 처지기로 서로 3자 간 합의가 있다고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이 중간생략 등이 직접 처리를 했다 해서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바뀌면 언제든지 야 나한테 넘겨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바뀌면 중간생략 등기 합의 후라도 을은 언제든지 나한테 넘기세요 법대로 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 더. 자, 잔금을 을이 안 줘요. 날짜가 됐어. 병이 찾아옵니다. 등기소에 갑시다 하니까 을이 나 잔금 아직 못 받았는데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갑은 병에게 등기 채무이행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병에게 나 아직 잔금 못 받았으니까 좀 더 기다리세요. 내가 뭘 믿고 잔금도 안 받은 당신한테 등기 줍니까? 동시행항변권,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어요. 다 했어요. 등기 쪽에 나올 거 다 했어. 하나 더 하죠. 자, 등기가 격려됐어요. 문제는 3자간 전원 합의가 없었네요. 3자간 전원 합의가 없었는데도 등기가 어떻게 갑액에서 병으로 다이렉트 중간에 격려됐어. 3자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효냐 문제가 발생해요. 3자간 전원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이 등기 무효가 될까요? 아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이 말만 없으면 무조건 유효예요. 중간생략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이 말만 없으면 무조건 유효예요. 3자간 합의 없더라도 일단 중간생략 등기가 쳐지면 무조건 이 등기는 유효로 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다 대법원 판례고 우리 시험 지문에 그대로 뜨는 것들이에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중간생략 등기 앞부분은 엄청 쉽죠. 첫 번째 판례 중간생략 등기 유효 밑줄. 자, 두 번째 3자간 전원 합의가 있을 때는 물론 자 밑줄 쳐요. 3자간 전원 합의가 없더라도 일단 중간생략 등기가 격려된 이상 일단 격려되면 유효. 중간생략 결국 유효로 끝나야 돼. 단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 등 무조건 무효. 이때만 무효고 나머지는 다 유효로 끝나요. 3자 합의가 있든 없든 일단 격려되면 유효. 이거 묶어서 여기는 두 번째가 별 2개 하시고 두 번째 별 2개 나머지는 별 안 해요. 자, 등기 격려 방법 시험은 사례 문제로 여기가 나와요. 첫 번째 봅니다. 읽고 이해해야 돼요. 이해. 중간생략 등기에 관한 3자간 전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밑줄. 3자간 전원 합의가 있을 때에만 그대로 밑줄 치세요. 세 사람 간 전원 합의가 있어야만 병은 갑에게 직접 동그라미. 전원 합의가 있어야만 세 놈 간 전원 합의가 있어야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 달라 할 수 있다요. 전원 합의가 있어야 돼. 즉 갑이 오케이 해줘야 직접 달라 할 수 있어. 따라서 이제 흘려요. 3자간 전원 합의가 없다면 밑줄만 쳐요. 3자간 전원 합의가 없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 달라 할 수 없다. 직접 못하면 항상 대위는 밑줄만 딱 하는 거예요. 대위 마지막은 이따로 끝나야겠죠. 자, 두 번째 아주 중요하죠. 을이 병에게 등기청구권 채권이니까 양도합니다. 그 다음 채권이니까 갑에게 야 갑 내가 등기청구권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통지하죠. 양도했으니까 며칠 후 병에게서 연락 오면 등기 넘겨주세요. 통지했어요. 양도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 달라 할 수는 없다. 이걸 그대로 읽고 이해하고 자기 걸로 만들어요. 양도 사실을 채권, 등기청구권, 채권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 바로 직접 달라 할 수는 없다. 한 5번, 10번 읽어요.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외우고 반드시 갑에 승낙 밑줄. 갑에 승낙이 있어야만 병은 갑에게 직접 등기 달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법률행위 매매로 인한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그 성질상 채권 양도가 제한돼요. 채권 양도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우리 시험은 사례로 나오니까. 그래서 2번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도 잘 나와요. 중간생략 등기 하기로 했죠. 갑에게서 병으로 직접 넘겨주기로 했어요. 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나한테 넘겨주세요 할 수 있어야 돼. 따라서 그러려면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고 해서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 바뀌면 을은 갑에게 야 다시 나한테 법대로 하자 청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 밑에 갑은 을의 대금 돈을 안 줘요. 미지급을 이유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그렇죠. 돈 안 주니까 나 못 줘. 이행 거절할 수 있다.
읽고 이해해야 돼요. 이런 건 못 외워요. 마찬가지. 매매대금 인상약정. 인상된 매매대금 안 줘. 당연히. 돈 못 받았으니까 나 못 넘겨드립니다. 거절할 수 있다. 동생항명권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어디가 가장 중요하냐? 첫 번째 판례 왕별. 두 번째 판례도 왕별. 첫 번째, 두 번째가 정답지문 박아요. 여기서 정답지문 박아. 나머지는 다 흘러가요. 나머지는. 그래서 첫 번째, 3자 간 전원합의 있을 때만 직접 달라할 수 있지 전원합의가 없다면 절대 직접 할 수 없다. 이걸 장난치고요. 양도사실 통장금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장난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장난치니까 이걸 왕별로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은 흘러가요. 흘러가. 이해하면 좋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합의 있다고 해서 소멸하는 거 아니야? 돈 못 받았어? 나 못 줘? 할 수 있다. 민법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예요. 읽고 그렇지 그렇지. 그걸 자기 걸 만들려면 이해해야 돼. 생각하고. 막 외우면은 안 돼요. 생각하고. 민법 항상 생각해야 돼. 생각. 자, 넘깁니다. 파생유형 이건 나중에 하고. 자, 등기 청구권 봅니다. 등기 청구권. 법률행위 매매예요. 이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확인합니다. 매수인이 갖는 등기 청구권 채권이에요. 따라 10년 소멸시효 걸리지만 두 번째 1번에 하는 거예요. 양가로 1번에 중간.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그 밑에 매수인이 지가 점유하다가 다시 병에게 처분했어요. 팔았죠. 그럼 점유 상실했죠. 그래도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정리할게요. 이거 워낙 중요하니까. 작년에 나왔어도 하나만 나왔으니까 한번 봐봐요. 삽니다. 매수인이죠. 그러면 당연히 매매니까 법률이니까 등기 처야 소유권 취득하니까 반드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해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매수인은 채권 매매계약 채권법이에요. 따라서 매수인은 아직 등기치지 않는 한 무조건 권리는 채권이에요. 채권 행사에서 등기해야 소유자 물권이 되니까 채권적 청구권이 돼요. 채권이기 때문에 이 등기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려요. 즉 10년 동안 등기 달라 하지 않으면 날라가 버려요. 소멸시효. 하지만 매수인이 이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 점유하고 있는 것을 권리 행사로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의리병에 팔아요. 넘겨줘요. 점유 승계라는 표현이 나요. 점유를 승계시켜줬어. 인도해줬죠. 얘가 이제 점유하고 있죠. 토지. 자,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지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권리 행사를 봐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지만 팔아서 미국 갔죠. 점유를 상실했죠. 매수인 입장을 보면 이 토지 팔고 미국 갔어. 이민 갔어요. 점유 상실했어. 그러면 더 이상 이 토지에 대해 농사를 안 지어요. 그러면 권리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행사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를 상실하면 이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라는 게 우리 법리예요. 법리.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지가 점유하든 처분해서 점유를 상실하든 무조건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이 법리를 적용하지 않아요. 자, 매수인 아닌 점유취득시효는 이 법리대로 가요. 시효 완성자가 팔면 점유 상실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시효. 거기는 이 법리대로 가. 근데 매매의 경우에는 이 법리를 적용하지 않아요. 이유 왜 적용하지 않을까요? 제가 설명했나?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할게요. 우리 법이 60년에 만들어졌죠. 현행민법이. 그전에는 구민법, 일제치하, 일본민법이었어요. 일본민법은 등기 안 해도 소유자예요. 등기 필요 없어요. 등기 없어도 돈 주고 사면 소유권 바로 취득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 아버지들이 살다가 60년에 법이 바뀌었어. 현행민법으로. 등기 꽂아야 소유권 취득한대요. 근데 우리 시골 아버지들이 알아요? 법을? 민법이 바뀐지? 몰라요. 그래서 시골 아버지들이요. 토지 팔고 등기를 안 쳐요. 등기를 안 치고요. 등기를 안 쳐요. 그 상태로 60년, 70년, 80년, 90년, 약 30년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등기를 몰라요. 집문서, 땅문서가 최고예요. 집문서 주면 소유권 넘어가요. 문서 주면.
그래서 집문서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잃어버린 순간 소유권이 날아가는 거예요. 등기 안에도 집문서를 넘김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거든. 그래서 노름하러 갈 때 우리 아버지들 문서 챙겨 가잖아. 그러면 부인은 숨겨놓잖아. 못 가져가게. 왜? 이걸 가져가서 노름해버리거든. 그러면 소유권이 막 땅 문서 논이 한마디씩 날아가고 하룻밤 또 가서 다음날은 또 산이 하나 날아가고 문서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했어요. 등기 필요 없어. 이 생활에 60년 젖어 있다. 1960년까지. 아버지들이 뭐 모르지. 법 바뀌어도.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해요. 그냥 돈 주고 집문서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땅 문서만. 그 상태가 몇십 년 되니까 이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예요. 이거 채권이니까 10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돼 버린대. 난리 난 거예요. 다 소멸돼 버렸어. 원래는. 등기증이 소멸되면 등기를 꺼줄 수가 없어요. 권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돈 주고 산 사람들이 아무도 소유권 등기를 꺼줄 수가 없는 거예요. 30년 지나버리니까. 그래서 예외 판례 이게 나와요. 매수인이 넘겨받았죠.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 안 걸려. 첫 번째 이 판례가 먼저 나와요. 근데 문제는 계속 팔아. 아버지들이. 그럼 점유상실했어. 그러면 점유상실하면 이제는 권리행사가 아니니까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해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켜야 돼요. 이게 법리니까. 근데 이것도 하면 안 돼요. 왜? 시골 아버지들이 등기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점유상실하고 10년이 다 지났어요. 10년, 20년. 그래서 법리대로 적용하지 않아요. 현실을 감안한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매수인의 경우는 자기가 점유하든 팔아서 점유를 상실하든 절대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현실 때문에. 현실. 법리를 깨고 현실을 반영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대법원은 꼭 법리대로 안 가도 돼요. 결론을 정해놓고 이 결론이 맞다면 설사 법리가 애락해도 법리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론이 중요해요. 법리는 그래서 법리에 매몰되면 안 돼. 간혹 법리에 매몰돼서 나오는 판결들이 있어요. 그건 대법관이 새님이라 그래. 새님이라 공부밖에 안 한 대법관은 법리에 매몰돼요. 그래서 법리대로 해. 근데 조금 생각이 트인 사람은 그렇지. 우리 시골 아버지들 난리 나니까 법리는 여기로 가야 되지만 이 법리 가면 안 되겠네? 무조건 소멸시 안 걸리게 하고. 대단한 판결이 이 판결이. 근데 취득시효는 팔았죠. 그러면 법리대로 가도 돼. 왜? 취득시효는 돈 주고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따 보겠지만 취득시효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점유하고 있는 이상 소멸시 안 걸려. 이게 작년에 나왔어요. 작년에. 그 밑에는 안 나왔죠. 점유하다가 제3자에게 팔았죠. 처분하고 지금 양거래 1번에 밑에 마지막 시커먼스 판례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점유하다가 자 처분했죠. 점유 넘겨줬죠.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 점유 상실했죠. 점유 상실했어도 등기조건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여전히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고 본 판례예요. 즉 결국 2번 첫 번째 시커먼스 두 번째 판례를 정리하면 매수인은 지가 점유하든 팔아서 점유를 상실하든 절대 소멸시효는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요. 이해하고 외워요. 앞에가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가 나올 수 있어요. 매수인이 제3자에게 판 경우에도 등기조건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밑에 거, 맨 밑에 있는 판례, 판 경우, 처분한 경우, 여기에 별 3개예요. 별 3개. 작년에는 앞에 게 나왔으니까 지문 하나쯤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안 나온 게. 안 나온 거 위주로 나와요. 작년에 나온 것들은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을 감안한 어쩔 수 없는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매수인은 절대 지가 점유하든 팔아서 점유를 상실했든 점유를 승계시켜줬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건 넘겨줬다는 얘기야. 절대 소멸시효 걸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가등기 봐야 되는데 10분간 쉬고 할게요.